사실 이거 오늘 예고 없이 리얼로 그냥 하루 전에 잡아서 그냥 현장에서 만난 거거든요. 일단은 소액 경매로 할 수 있는 컨텐츠만 먼저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수억 원이 들어가고 10억 단위가 들어가는 현장들도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 종잣돈 수준에 맞는 그 투자처를 찾아서 검색하고 현장 다니고 낙찰받고 수익 내고 이거를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남겨주세요. 네. 지금 낙찰받은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서 가까운 경기도 부천 지역이에요. 이제 이사 나간 지 며칠 안 됐어요. 저희 이제 며칠 전에 잔금 냈거든요. 그리고 이 막 불 막 깜빡깜빡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손 볼 거고 여기도 보시면 막 유리 뭐 좀 깨진 것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낙찰 받고 잔금 내고 명도하면 청소 전에 대부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문도 빠져 있고 쭉 한 번 칩 한 번 이렇게 찍어 주시면 바닥에 여전히 좀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빌라를 하시려면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투룸 이하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빌라라도. 항상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그나마 전세 빠지기에도 편합니다. 특히 이 빌라는 좋은 게 여기 와서 보시면 발코니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와, 여기 한 10명이서 우리 회식해도 될 것 같은데? 세탁실, 보일러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감정가는 3억 2,400만 원이고요. 낙찰은 2억 3,100만 원에 받았습니다. 대출은 1억 9,5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2억에서 조금 빠지게 받았고 실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이거 매도할 거거든요. 예상 수익은 바로 2천만 원입니다. 4천 넣어서 2천이면 어때요? 좀 별론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3개 받았어요. 2천만 원 곱하기 3 하면 6천이죠. 그럼 어느 정도 연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수입인 거예요, 부수입. 보통은 뭐 전월세를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바로 단기 매도를 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오랜 기간 묶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빌라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갖고 있으면 오랜 기간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이 주위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빌라, 신축급 빌라에서 가장 금액을 낮춰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매도하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렇게 빌라는 회전율을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입주 청소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입주 청소하고 나면 이렇게 항상 모델하우스용 슬리퍼를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발자국이 생기겠죠.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이 몇 개죠? 얘도 3개입니다. 항상 3개짜리 이상 하셔야 돼요. 빌라를 하시려면. 빌라가 아파트보다 좋다가 아니라 이 가성비로 접근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소액 벌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래도 방 3개 이상은 돼야 된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얘는 이미 상품화가 된 거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이죠? 이거는 명도 후에 인테리어하고 입주 청소까지 맞춰둔 거. 컨디션을 말씀을 드리면 낙찰을 1억에 받았어요. 대출은 8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은행은 뭐 다른 데 대출이 있다든지 기존 대출, 신용 등급, DSR, DTI 등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이 물건은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80%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돈 20%만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약 한 2,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뭐 2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100% 정도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의 틀을 좀 깨주셔야 돼요. 나는 대부회사 돈이 무서워. 금리가 너무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이 부족한데 투자는 하고 싶다면 이런 금융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지역 3개를 그냥 훅 낙찰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힐 수 있지만 대부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예상 수익은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에 낙찰받아서 실투자금이 한 2천에서 2,500만 원 들어가서 2천만 원 남으면 괜찮은 거죠. 다만 인테리어 비용은 애초부터 감안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금 준공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내부 상태가 썩 좋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받는 거예요. 그 금액까지 녹여서.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그 대표님 수업 듣고 네. 바로 한 3개월 만에 낙찰받은 물건이 있었는데 네.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네.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정보나 경험이 없어서 네.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그냥 통으로 맡겼어요. 팀이 있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좀 정보량이 있으니까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물건도 직접 구입하고 컨셉도 말씀드리고 했더니 확실히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20년이 넘어서 엉망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거든요. 필요하시면 요 화면 위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끔찍했거든요. 공실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잘 매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네. 요는 좀 오래된 빌라라서 네. 엉망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네. 장난 아니었다. 네. 경매하다 보면 속된 말로 C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간간히 걸리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는 받아요. 낙찰받은 집이 깨끗할 것이다. 뭐 운 좋으면은 손 좀 덜 봐도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받으시면 되고,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낙찰받고 보통 인테리어를 그냥 턴키로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이윤과 비용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금액적으로 올라가는데 부분적으로 다 오히려 세부적으로 알고 프로세스대로 맡긴 거죠. 한 비용이 약 한 얼마 정도 체감적으로 그 견적을 제가 한 3군데 정도 봤는데 네. 가장 비싼 가격과 지금 네. 가격 비교해 보니까 네. 거의 약 300만 원? 300만 원. 네, 부가세 포함. 부가세. 300만 원이면 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인데요. 그쵸? 월급을 조금만 내가 시간을 들이면 세이브 할 수 있다. 저희는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 얼마를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턴키보다는 인테리어 공정별로 내가 알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좀 오래된 연식의 빌라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발코니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소액으로 1억에 낙찰받아서 8천 대출 받았으니까 2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취득세 비용 다 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면 최 3천이 안 되는 돈으로 2,500만 원 정도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나는 좀 욕심을 줄이겠다 하면 사실 1,000만 원만 남겨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욕심 수준을 내가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3월도 되고 봄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전을 원한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남기고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란 돈, 뭐 1,000만 원 벌려고 경매해? 그게 아니라 두세 달치 월급 아닌가요?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본 빌라 있잖아요. 1억에 낙찰받은 거 빌라 전세가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전세가가 1억 6천인데 1억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빌라 경매는 승산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 이동 중입니다. 한번 왔을 때 동선 짜서 인근 지역 스피디하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여기는 동일해요. 방삼 화이 구조고요. 낙찰은 1억 9,300 정도 받았고 기존 전세가 2억 1,500이었어요. 전세가보다 한참 싸게 낙찰받는 게 빌라 경매 일단 첫 번째 핵심이에요.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빌라예요. 2019년에 입주를 한 거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한 5년 차 정도 되는 빌라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라는 총 5층 중에 2층을 낙찰받은 겁니다. 주차장 다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땅 평수는 한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 되고 실평수는 한 16평 내외 됩니다. 참고로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는 관리비가 조금 나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는 관리비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막 비싸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관리비에. 와, 확실히 오래되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네. 화장실 여기 하나 더 있고요. 네네. 주방이 이렇게 디귿자로 좀 주방이 작게 빠졌네요. 감정가가 한 2억 7천 정도 되고요. 낙찰을 1억 9천 3백 정도 받았어요. 1억 9천 299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낙찰 받을 당시에 살고 계신 전세 보증금이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보다 경매가를 훨씬 더 낮게 물론입니다. 주시거든요.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이 환금성이 아파트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전세가 수준에서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세나 매매랑 차이가 없네? 그러면 매매로 그 수요가 전환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가 이하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팔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굳이 막 높은 금액에 나 1등 해야지 이러면서 경쟁심에 불타올라서 높게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네. 낙찰 받기 전에 네. 명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명도를 감안하셨나요? 일단은 알고 받았습니다. 왜냐면 입찰 전에 항상 저는 그 현장 확인을 하는데 낮에 한 번 오고요. 네. 입찰 전날 밤 12시에 오고 네. 아마 확률이 높겠죠. 불이 꺼져 있거나. 그리고 보증공사 물건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잔금을 냈더니 네. 뭐 임차인은 이미 퇴거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보증공사에서 명도 확인서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증공사 물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이 빌라의 포인트는 명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3개 낙찰 받는 동안 점유자와 대면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2개나 돼요. 그냥 문자로만 소통을 한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나 낙찰받고 명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 일부분을 가지고 너무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해서 포기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와서 도시보증공사에서 비번 받아서 문 열고 네.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 9,300 정도 낙찰을 받았잖아요. 1억 9,300에 낙찰 받았는데 대출을 1억 5천 이상 받았어요. 1억 5,100만 원을 받으면 한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 네, 정도. 조금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긴 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4,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아파트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언더라면은 빌라 쪽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살 것은 너무나 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잣돈 수준 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좀 더 잘하는 지역부터 시세를 조사를 해서 경매 입찰에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네. 아직 뭐 판 건 아니니까 네. 예상 차익은요? 이것도 뭐 출구 전략을 네. 단기 매도로 했고 2천만 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구조죠. 한 4천만 원 넣어서 한 2천만 원 버는 게임이에요. 물론 뭐 한 1,5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단기에 4천만 원 해서 은행이자 넣어놓으면 좀 참담한 수준이잖아요. 네.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약간의 종잣돈 수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초보 입장에서 저는 1,000만 원만 남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생각보다 경매 어렵지 않다. 주거용 경매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매 마스터 몇 기? 저 37기. 37기. 네. 37기 네. 수강자분이신데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좀 실무에서 맞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60 몇 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한 64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크게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경험이 몇 번 없으실 뿐이고 네. 저는 그냥 단지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발품 찾아가서 뭐 기관이라든지 그분들 직접 대면해서 정보 확인하고 몸소 취득한 게 네.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배운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네. 집 근처라도 시세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입찰하고 한 3, 4천만 원 수준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도전하시고 낙찰받고 안 되면 회사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